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준님이 질문을 주신 모듈을 분리했을 때 모듈 간의 의존관계 설정에 관하여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구성은 코어랑 어드민 API, 유저 API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네요. 코어에 비즈니스와 구현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를 다 넣으신다고 하고 API 쪽에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넣으신다고 하네요. 구조로 보면은 리퀘스트 바디로 받은 요청 객체에 서비스를 그 요청 객체를 서비스로 바로 넘기면 코어 모듈에서도 API 쪽을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가급적으로는 이건 되지만 코어에서 API는 그쵸? 이거는 아주 맞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양방향 참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인업에 있는 객체에 있는 값을 꺼내서 여기에 직접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컨트롤러 그쵸, 복잡해지고 파라미터가 만약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 프로바이더는 제가 영상이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갔을 때쯤에는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서 죄송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까 영상 찍은 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진짜 심플하게 보면 저도 지금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코어 API가 있고 코어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 저는 이런 식으로 풀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더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여기 부분에 그 오더 리퀘스트 뉴 오더 리퀘스트라는 걸 봤죠. 그럼 얘는 그 API 모듈에 있습니다. API 모듈에 있고 얘가 이제 요청을 받는 거죠. 말 그대로 요청을 리퀘스트 바디로 받고 그럼 얘가 이제 그 비즈니스 레이어 우리가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쪽한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변환을 해서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본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PI가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상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건 사실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받는 객체와 요 넘어가는 거를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잠깐 좀 헷갈리는 게 이 사인업을 좀 헷갈리네요. 사인업 클래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인업이 지금 API 모듈 쪽에 있는 거겠죠? 현재는 코어 모듈이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가정하셨고, 그쵸. 그러네요. 요게 이제 API 쪽이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객체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순방향으로. 그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직접적으로 이 도메인 모듈에서 직접적으로 저 요청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메인이라 부를 수도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객체들을 이제 그걸로 객체로 변환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좀 좋은 예제가 있나? 이런 것들도 그럼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맨날 많이들 얘기하신 게 예제 코드가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리퀘스트 받은 거랑 안에 있는 도메인인지 중요한 객체인지 걔네가 1대1인 거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그냥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결제를 하는 게 있다 치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API 모듈 안에 있는 New Payment Request고요. New Payment라는 애는 도메인 쪽에 있습니다. 그렇고 또 얘가 변환해주는 New Payment Gateway Attribute라는 것도 도메인에 있습니다. 중요한 객체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요청에 대한 객체를 별도 만들고 걔네들을 이제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비즈니스에 맞는 중요한 객체들도 변환해서 밑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의존성이 필요가 없죠.
아무 의존성 없고 이쪽에서 이제 코어 도메인을 알고 있는 API 쪽에서는 도메인을 알고 있고 도메인은 API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시면은 뭐 파라미터로 일일이 넘겨주실 필요도 없고 어떤 중요한 객체로 변환돼서 그리고 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게 요거는 이제 외부의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외부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스펙을 대응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관리하신다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즈니스 그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변환돼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순방향으로 중요한 객체로 변환돼서 넘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해결은 했는데 뭐 이게 무조건 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부 요청을 일단 격리할 수 있는 점 왜냐면 외부 API 스펙이 바뀌건 뭐 갑자기 여기 안에 객체가 추가되건 뭐가 추가되건 어쨌든 우리 내부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되게 그 잘 중요함을 모아놓은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령 여기서도 지금 이 금액들이 어떤 객체로 묶여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여기도 제가 뭐 그렇게 해놨네요. 새로운, 원래 API 스펙은 이거죠. 이게 HTTP API 스펙이 요겁니다. 요건데, 실제로 요거를 우리 내부의 중요한 객체로 할 때는 금액을 이렇게 묶은다던가. 딱 그 예제네요. 예. 금액을 묶고, 뭐, 그냥 이렇게 또 분리를 계속 해본다던가. 요런 것들로 해서, 뭐, 진짜 중요한 객체들의 그 재사용성을 좀 늘리고, 요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